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야 깨끗하냐면, 한국 사람이 물건을 파는 거하고 외국 사람이 물건 파는 게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일본은 3노라고 하거든요. 내가 파는 물건에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마. 사고 나서 나는 이 제품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묻지 마. 그리고 반품도 묻지 마. 이런 상태로 파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제품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해서 올리면 마치 그게 엄청 고장난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의 쇼핑몰을 보면 큰 특징이 있어요. 오디오 쪽에도. 사실 오디오는 제조사에서 멋있게 찍은 오리지널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가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상처가 났거나 문제 있는 데를 찍어서 거기만 사진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가 찍혔거나 뭐 했다는 거가 두드러지게 사진을 딱 찍으면 아무도 전화를 안 하거든요.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살 때 어떻게 사야 내가 가격도 싸고 그러냐? 결과적으로 난 그것만 알고 싶다.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진을 봤는데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중고를 사는데 사진이 너무 그럴싸해. 사진이 너무 잘 찍었어요. 아, 이 사람 업자. 이거 업자는 거예요. 사면 속는 거예요. 뭐 적어도 작동은 하겠지. 작동은 할지 모르지만 가성비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사진을 찾아가서 보고 그 사진을 가지고 솔직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베이나 미국에서 살 때 물건을 싸게 사는 요령이거든요. 일본은 제가 이제 워낙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제 약간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하면, 일본은 이 쇼핑몰이 이 한국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덜 돼 있잖아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막 보내고 받지도 않았는데 돈이 입금하고 이런 분위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져가면서 현금을 주고 그 사람이 배송하고 이런 형태의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품이 약간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서로 싸우기가 싫어서 전기가 켜지고 작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크로 파는 사람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천행 뭐 운이 좋으면 1엔에도 물건 샀는데 신박한 아이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야후재팬이죠. 야후재팬 같은 데서 물건을 구매할 땐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런 물건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걸 판매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 라인업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이런 게 막 구구절절 설명이 많고 엄청 근사해. 아, 이 사람은 업자구나. 그냥 도착을 하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야. 미국도 아주 마찬가지죠. 이베이에서 물건을 살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국 사람들은 첫째로 수리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이 전자제품을 버리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보다 이사를 자주 안 다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오디오 오래된 빈티지 제품을 살 때 제품이 깨끗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건이 우리나라처럼 막 중고 거래가 막 사고 팔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야, 한국처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쓰던 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창고에 있다가 나중에 창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버리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나 이게 얼마짜리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폰으로 찍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물건을 사면 왔는데 무슨 옛날 라디오 뭐 진공관 이런 걸 샀는데 안에 텔레폰 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만 가지고도 텔레폰 캔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겠죠. 진공관 중에 제일 유명하고 관 하나가 비싼 건 30만 원에서 뭐 아주 비싼 건 몇백만 원까지 하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진공관인데 그런 관이 들어도 있어요 안에. 그런데 사진을 아주 근사하게 찍은 사람은 역시 미국도 그 업에 종사하는 장사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 굉장히 잘 찍은 사람은 작동은 하겠지만 최소한의 작동은 하겠지만 내부에 그런 비싼 거는 다 빼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따로따로 팔 거 아니에요. 중고 시세는 가령 뭐 한 50만 원이다 정해 있는데 안에 아주 유명한 뭔가가 들어가 있어. 그 한두 개가 몇백만 원이야. 그걸 그냥 그 안에서 넣어서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게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게 유령이에요. 복골 복이지만 그쪽에 도전을 해야 신박한 아이템을 살 수 있다. 일본은 3노 묻지도 말고 반품도 하지 말고 나는 이게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다. 정크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을 잘 골라서 사면 굉장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일본도 뭐 할아버지가 있어서 오래 있었던 물건 팔고 이런 게 꽤 많거든요. 단점은 일본은 바닷가다 보니까 전자제품을 사면 이런 금속 관련된 내부의 부품들이 썩은 게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어떠냐? 정성적으로 작동을 하고 뭐를 하는 사람은 사실 좋은 건데 누가 팔겠어요? 내가 오디오로 취미인데 그 좋아. 그리고 좋은 거는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특히 스피커 같은 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동안 전에 나이가 어릴 때 JBL 뭐 4312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4312라는 스피커 모니터 35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냐? 중고가 갖고 있으면 물건이 생산이 안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디오의 취미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세가 되는 구조예요, 오디오는. 그런데 중간에 성격이 급해서 사오자마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막 안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는 국내를 할 땐 어떤 거를 피해야 되냐? 첫째, 매니아가 쓴 물건 업그레이드하고 막 걸레처럼 안에 다 바꿔놨어. 꼰댄 사람. 원본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아반떼 구화방 아시죠? 또 문축 두 짝짜리 차들 막 이렇게 중고차 파괴장가 그분이 보면 막 투닝해서 막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고 아무도 안 사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런 물건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은 수리비가 비싸니까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깨끗한 물건이 많았던 거고요. 한국은 골목대장들이 많아서 골목대장들이 이상하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물건이 많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계속 장터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업그레이드해서 좋다. 뭐만 사면 이 안에 OPM프 다 바꾸고. 그 제작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게
중고를 매수하고 구매하는 가장 큰 요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이 신박하고 좋은 이 물건이 있는데 이 오디오 쪽에는 쉽지 않아요. 컴퓨터 쪽만 봐도 시세가 형성이 돼가지고 핸드폰도 그렇고 중고나라나 이런 데를 보면 형성이 돼서 이 뭐 환율이 오른다든가 원래 판매했던 금액이 오르면 상승을 하고 이런 게 조금 돼 있잖아요. 자동차는 내구 연한이 정말 길어도 15년 정도, 10년 정도 참아. 사실 5년 정도밖에 안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다른데 이 오디오는 내구 연수가 5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5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50년이. 그러니까 물건 상태가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안에 막 걸레가 됐잖아요. 또 이 최근에 이 보니까 우리 이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공돌이 파파님 뭐 저도 구독자입니다. 거기 하시는 분이 보니까 이제 콘덴서랑 뭐 같은 거 해가지고 수리업자가 이렇게 수리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일리가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판매를 하고 수리를 할 때 이 중고차는 사고가 났으면 또 연식이 얼마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핸드폰도 나름의 중고장터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디오는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호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 하나 사면 막 50년씩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상태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디오 쪽은. 그러다 보니 동호회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나름의 가격을 형성을 하는데 차로 얘기하면 수리를 했거나 뭐 같은 걸 했거나 하면 가격이 달라야 되잖아요. 이런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핸드폰이나 다른 물건들은 왜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 핸드폰을 내가 쓴다고 그 동호회에서 핸드폰끼리 해가지고 막 취미생활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뭐 핸드폰 동호회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핸드폰은 내가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 뭐 13을 써. 13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아이폰 얘기하고 이런 동호회가 있나요?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하는 동호회가 있겠지. 그쵸? 공동구매 막 이런 동호회겠죠. 근데 오디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막 다양한 걸 가지고 펌프하고 막 이걸 하니까 사실은 그런 기준 연식 상태에 따라 가지고는 금액 차이가 막 70%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죠. 사진을 그럴싸하게 찍으면 모르니까 그 물건을 내가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시장이에요.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다르고 일본은 또 달라. 일본은 누구 만나서 대면해서 이런 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 아주 깨끗한 뭐 옛날 전설의 명 스피커 뭐 알텍 같은 거 사고 싶어. 뭐 한국에서 사면 걸레뿐이에요. 걸레. 좋은 물건은 안 팔죠. 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그 정도 쓸 사람은 안 팔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있는 중고장터에 돌아다니는 물건은 왜 그렇게 상태가 막 이런 물건이 많으냐? 한국은 인터넷 가격 정찰제라는 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가격 정찰제라는 걸 갖고 있다 보니 가령 A라는 물건이 인터넷에서 50만 원이야. 그러면 그게 업자들도 있겠죠. 그거를 어부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사요. 나이 드신
아버지들 빼놓고 누가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삽니까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사지. 그렇죠? 온라인은 1,000원만 싸도 그거 팔리는 시절인데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 업자들이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자 물건이 엄청 좋아서 그거를 좀 팔아본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비싸야 10% 정도 비싸겠죠. 상태 본인이 뭐 보증한다, 카드 결제된다, 업자가 그래도. 그런데 50만원짜리 가령 제품이라면 그걸 그 사람도 30%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0만원이라는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가 남아야 될까요? 15만원 남아야겠죠. 50만원짜리는 최소 30%면 사실. 근데 업자면 카드도 하고 잘못되면 바꾸고 맨날 전화해서 귀찮게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삼성전자 핸드폰을 내가 중고로 팔았는데 고장나면 삼성에 연락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판 사람한테 연락한단 말이야. 바로 고장난 것도 아닌데. 뭐 오디오는 제조회사가 다 망했어. 전부 다 없어. 그러니까 판 사람을 물고 늘어진단 말이야. 시장이 달라. 그래서 업자가 그거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50만원짜리 기계를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렇죠? 그래야 갖다 팔겠죠. 근데 50만원짜리 금액이 자동차처럼 순차적으로 가격이 나눠져 있지 않는데 어떤 바보가 그 사람한테 반값에 업자한테 팔겠냐고요. 안 팔겠죠. 그쵸? 내가 내 물건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아 이거 50만원짜리구나. 그럼 업자 아 나 귀찮으니까 40만원 줄게. 그럼 업자가 10만원 남잖아. 근데 갖고 오면 하자가 있어. 고쳐야 되죠. 수리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콘덴서 같이 그렇게 수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남아야 되잖아. 전기만 들어오면 팔아. 업자가 그런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디오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셀프 수리가 좀 가능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말이 길었습니다. 음악 잠깐 들으면서 다른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다시 또 한번 좋아요, 구독 그래야 유튜브가 발전합니다. 음악 잠깐 듣고 다시 또 올게요.